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가 영상을 며칠 쉬는 동안에 주요 쟁점들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정리 싹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처럼 좀 매우 중요한 제목 아닙니까? 이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MSC가 입찰하던 LNG 이중 추진 네오파나막스 그 1300TU급인데 이거 열척이 중공의 그 창홍조선소로 낙찰됐다고 합니다. 13억 달러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가 입찰하고 있는 LNGC 세 척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요거는 한국의 빅3 중 한 곳으로 낙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이고 자원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젊은 애들이 많다는 거죠. 평균 연령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매력적인 그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미개인들이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21세기 문명인들은 사우스 이스트 씨라고 부르고 있는 저 사진의 저 지역 말입니다. 저걸 저 미개인들이 선을 9개를 저거 멋대로 꺼갖고 파란 선 9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거 말로 구단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거 마음대로 저걸 그려놓고는 그 안에 있는 바들은 전부 저거 끄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사처럼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저거 너거 거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도 그 판결이 틀렸다 해서 그 말이죠. 완전히 이거 빨갱이들은 어떻게 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빨갱이나 북한의 빨갱이나 중공의 빨갱이나 빨갱이들은 다 하여튼 저거 기준 안 맞으면 다 틀렸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거가 맞다 하면서 깽판질 벌이고 있다 이런 걸 딱 고려하면은 이 인도네시아가 한국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철광석 가격 급락세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00불 밑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후판 가격 더 내릴 가능성 더욱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뒤에서도 자세히 보겠지만 중공 경제가 지금 폭삭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30년 계속 진행될 매우 그 흥미진진한 이벤트의 시작인 것 같아서요. 매우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철강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철강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나. 철광석 수요는 계속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후판 가격이 팬데믹 이전에 톤당 60만 원 하던 그 시절로 결국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수년 동안. 저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판 가격이 톤당 10만 원만 내리면은 그러면 23년 하반기 삼성중공업 비용 절감액만 하반기에만 적어도 600억 원입니다. 적어도 600억 원. 네. 요거 고스란히 이익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3분기 영업이익 1000억 돌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후판 가격이 최근 고점에 반토막 정도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원래 삼성중공업이 과거 잘 나갈 때 영업이익 그 당시 1조 원 클럽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때 깃발 날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조만간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1조 원 클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올 텐데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주가 앞으로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판단은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시면 그 러시아 쯔베치다 조선소에서 쉐뱅 LNGC 이제 세 번째 만들어져서 이제 진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이 블록하고 기자재 만들어준 거를 쯔베치다에서 조립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뭐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서부터 외신 여러 곳에서 막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때 흥미가 없어서 그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또 국내 한 언론이 그걸 이제 번역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보도 내용에 안고가 싹 빠진 것 같아서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쉐빙 LNGC 15척 발주한 것 중에서 세 번째가 이제 진수됐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노바텍의 야말반도에 있는 LNG 공장에서 아카틱 LNG2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에서 그 LNG 화물을 싣고 북동항로,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 중에서 우리 쪽에서 볼 때 동쪽이죠. 그러니까 북스 항로는 저쪽 그 캐나다 쪽이고, 예, 북동 항로 요걸 거쳐서 아시아로 연중 무휴로 이제 배달하겠다, 즉 팔겠다, 요런 꿈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안건은 요거 같은데 남은 12척 과연 제대로 건조가 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노바텍의 꿈, 러시아의 꿈은 깨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제페츠다 LNGC 한 척 진수한 거는 삼성중공업의 그 러시아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그 선박 자체를 직접 건조하는 계약은 남아있는 게 없고요. 블록 기자재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계약이 3건이 살아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약이 총 금액 1조 7,824억 원짜리가 LNGC 5척 분량 블록 기자재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 공사 기간을 완성시키는 공사 기간을 23년 7월 31일까지 연장 공시를 했던 겁니다. 이거 이전에 여러 영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 이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저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돈 받고 물건 주는 그건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거 그대로 이제 그 계약 이행한 것으로 보고요. 이미 그 연장 공시 날 때 그때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다 이행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 즉 관련되는 모든 그 당사자라는 것은 EU가 있고요. 한국 정부가 있고요. 제페츠다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다 입니다. 이 전부 다 EU, 한국 정부, 제페츠다, 삼성중공업 전부 다 관련 당사자들인데 서로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 공시가 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행을 하되 기간을 23년 7월 30일로 연장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장 공시가. 원래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전쟁 때문에 침략 전쟁 때문에 유크레인 침략 전쟁 때문에 보류됐던 거 요거는 연장하기로 했던 거죠. 요거는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된 것일 뿐이고 약속대로 삼성중공업에 돈이 입금됐을 것이다. 요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남은 계약 2건이 있는데 25년 12월까지 2,872억 원, 27년 1월까지 2조 453억 원 요거 남아있는데 요거는 보류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보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류시킨 그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쉐빙 LNGC를 만들려고 할 때 핵심 부품 3개가 있습니다. 1번 프랑스 GTT사의 멤브레인 화물창이 있고요. 2번 스위스 ABB사의 아지포드 쉐빙 추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3번 독일의 만 에너지 솔루션의 엔진이 있죠. 이거 전부 다 EU 법률과 EU 당국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에 수출 금지됩니다. 러시아도 금지 대상, 그 다음에 노바텍도 금지 대상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직접 EU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지만은 구체적 계약을 통해서 통제를 다 받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중공에 반도체 수출할 때 그 미국 법 직접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지만은 구체적 계약을 통해서 다 통제받는 겁니다.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삼성중공업은 한국법의 직접 지배를 받죠. 당연하잖아요.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도 전략 물자 통제를 통해서 러시아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뼈 아플 겁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첨단 선박도 당연히 통제 대상인 전략 물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삼성중공업한테 리스크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리스크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그 러시아 리스크는 저는 0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고 이전에 영상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그 LNGC 수요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러시아 에너지가 퇴출되면은 다른 곳에서 대체 수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제페츠다하고만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페츠다가 아웃되면은 대신에 모잠비크, 캐나다, 미국에서 새로운 수요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LNGC뿐만 아니라 FLNG까지 더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정하는 게 결국은 누가 합니까?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입니다. 얘들이 전부 러시아 시장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 다시 말하면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자력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없을 테고요. 예,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그 러시아 LNG를 그 서방 시장에 와서 파는 걸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제재하려고 하잖아요. 예? 러시아 LNG를 제재를 해도 딱 시장에 막아버려도 시장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산수가 딱 되면은 바로 제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데, 다시 말하면 러시아 LNG를 고객들이 안 산다는데 러시아가 어쩔 겁니까? 노바텍이 어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루블화는 계속해서 휴지로 변하는 중이지 않겠습니까? 예. 곧 러시아 루블화가 세 자릿수 시대에 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가가 이제 상승세 보인 건 한 두어 달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갑자기 천연가스 선물이 폭등을 했는데, 이거는 쉐보론과 우드사이드가 같이 그 운영하고 있는 호주 그 가스정에서 그 근로자들이 파업할 것 같다. 요게 이제 그 알려지면서 이제 방아쇠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원래 가스 가격이 여름 최성수기 앞두고 상승할 조짐이 보였었는데, 이 파업한다니까 공급 부족 우려가 가세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매우 타이트하게 돌아간다는 반증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2030년까지는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LNG, LNGC, FPSO, 그다음에 VLCC 이런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지금부터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삼성중공업한테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또 압도적으로 호재 아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황제주는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최근 이제 2, 3개월 진행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제 드디어 각국의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한국에게도 물가 지수 영향을 줄 테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한국은 에너지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무역 수지가 이 적자를 다시 키우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미국 7월 CPI가 3.2%로 6월의 3%보다도 상승폭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치 3.3%가 덜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을까지 새로운 이게 추세가 될 가능성, 물가지수 다시 오르는 게 이게 새로운 추세가 될 가능성을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릴 가능성, 이거 더욱 높아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시건 대학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금 2.9%로 아마 제 기억에 처음으로 3%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요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일종의 속보치로 추정된 것이고요. 8월 말에 한 번 더 봐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9월 이후 숫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저 숫자 다시 3%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2.9가 뭐 대출은 이제 맞다 하더라도 연준의 장기 목표치 2%보다는 여전히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금리 하락은 아직은 요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장기 추세 그림, 움직임 한번 보십시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한국 GDP, 금리, 물가 정리한 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경우에요, 실질금리 4%대, 미국의 30년짜리 모기지 금리, 이게 바로 일종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닙니까? 이게 7%대입니다. 7%대. 예.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이게 지난 6월에 연준의 FOMC에서 전망한 건데 1%입니다. 1%. 예. 한국도 최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 금년 GDP 성장률 1.3%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 금리 이런 거 다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저 같으면은 작년 하반기 늦어도 연초부터 한국 GDP 성장률 한 1.2%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표가 말하는 것은 고도성장 물 건너갔다, 이겁니다. 예. 예? 고도성장 물 건너갔다. 예. 지난 50년과 달리 앞으로 50년은 세계적 저성장 시대가 될 건데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 가장 큰 우리는 인구 감소라는 거죠. 인구 감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 이벤트로 미, 중 간의 경제전쟁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중공 경제가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확 부서지기까지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그 이름으로 미중 경제 전쟁은 수십 년 계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수치로 이제 체크하는 것인데 중공의 그 7월 수출입 증감률, 증감률입니다. 이 추세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아마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공으로 파는 정도, 또 미국이 중공에서 사오는 정도, 이게 바로 그 수출입 규모, 즉 미중 간의 무역 규모 아닙니까? 다 더하면은 계속 쪼그라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림 보십시오. 그런데 미국 7월 수출은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중공 대신에 다른 곳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중공이 대체된다 이런 뜻일 겁니다. 한국의 중공으로의 수출과 중공에서의 수입도 추세는 미국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중공을 서서히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미 시작이 됐다. 앞으로 더 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경제 전체에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는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코먼 리스크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공급망 대체 비용을 먼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 아마 한 10년가량 걸리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차이코먼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공급망 대체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야지 이제 그때부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혹시나 중공 경제 부양 효과가 또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경기가 결국 회복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요거 단기 고점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아닐까. 그래서 다시 박스권 중앙 또는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진동해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걸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코스피,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HDT, LDT, YDT 수익률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인데 제목을 말이죠. 너것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HDT 파란색인데 이전 역사적 고점에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DT 연두색인데 최근 저점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YDT는 붉은색인데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인데 저 표가 말하는 것은 저점에서 회복한 정도가 다우, S&P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기술주 중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인데 저거는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세라는 겁니다. 저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다른 걸 봐야 할 것 같고요. 최소한 한국 코스피는 가장 먼저 장기 박스권 보일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10일 만기가 된 코스피 옵션 시장 마감 후 포지션 보십시오. 8월 옵션 포지션, 저기 마감 후 포지션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외국인 양매도 전략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합니다. 아마도 지금 23년 들어서 8개월째 연속 양매도 승리인 것으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수 오르면 콜 팔고 지수 내리면 풋 파는 양매도 전략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구사할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는 박스피 될 것 같다. 이렇게 연초부터 제가 수시로 말씀드린 거 기억하겠습니다. 9월 시작도 보십시오. 그림처럼 일단 대규모 콜 매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선물 대량 숏 포지션 상태이고요. 현물도 지금 순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나스닥 지수, 다우하고 S&P 지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스닥이니까 코스피하고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도 1년간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것,
시기의 순서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최근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으로서는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고점에서 꺾였다 이겁니다. LG엔솔은 꺾인 지 오래됐고요. 포스코도 최근에 높은 상승률 보였지만은 고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4.5%입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빠지면 조정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약세장, 마이너스 20% 꺾이면 약세장이다,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마이너스 24.5%입니다. 베어마켓에 지금 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쓰레기 잡초 취급받던 그 삼성중공업이 지금 어느덧 세계 최고의 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세상에 이미 뒤집어졌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저 이쁘고 아주 신나는 그림입니까? 저 삼성중공업 주가 그림이. 피카소가 호작질한 그림보다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삼성중공업은 떠오르는 해이고 다른 종목은 지는 해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LG엔솔, 포스코, 현대차 모조리 싹 팔아치우고 삼중 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그 이제 점검을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슈퍼사이클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조건들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그러나 아주 거대한 산업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CCS 산업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어제 이와 관련된 매우 신나는 뉴스가 사진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원래 저 말레이시아의 MISC하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던 그 글로벌 CCS 산업에 한국의 뭐 석유공사 등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추가로 지금 숟가락 얹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신사업이 바로 CCS 산업이고 요 규모도 글로벌 사이즈로 엄청 커질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키플레이어가 바로 삼성중공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과 다른 걸로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글로벌 CCS 사업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참 이쁘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 그래픽을 설계한 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딱 보니까 그림이 틀린 것 같다 이겁니다. 개념이 맞지를 않습니다. 뭔가 하니 저 그림에서 안고는 동그라미 표시된 거 저겁니다. 저게 안고입니다.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심. 육상에서 포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삼성중공업이 관여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로서 관여할 거 안고 중에 안고는 동그라미 타원형 표시한 거 그겁니다. 저게 바로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만들어서 큰 돈을 벌게 될 바로 FCSU 플러스가 아니냐. 플로팅 카본 스토리지 유닛 플러스 아니겠나. FCSU 플러스 아니겠나 이겁니다. 경제 폐기물인 CO2를 액체로 저장을 했다가 해저에 파묻고 영원히 봉인하는 해양 설비입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저거. 부유식 해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림에서는 지금 한국만 나와 있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유수 기업들이 다 연합해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한 걸로 보도가 되었고요. 당연히 뭐 동남아 각국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다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중공을 끼워줄까 말까 이제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육상에서 폐기물 포집해서 모은 다음에 그걸 액화시켜서 배로 싣고 오는데 그 배가 바로 LCO2C라는 것이고요. 이제 사각형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기서 사각형의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그림 같다 이겁니다. 사각형은 저기는 동그라미로 바로 봐야죠. 가령 뭐 말레이시아 육상에서 포집된 CO2는 그 가스 상태로 해저 파이프로 그 동그라미로 직접 보내서 그곳에서 액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 파묻어 볼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공장 설계하기 나름이고요. 그러나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것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 오는 것들은 직접 동그라미로 보내야 되지. 그래야 개념에 맞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저 깊은 바다 속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알콩달콩. 태풍의 높은 파도 난리가 나도 나는 좋아 바닷속은 평온하잖아. 그렇잖아요. 태풍 홍수는 육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바닷속은 태풍도 없고요 홍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슈퍼 태풍의 해상 설비가 피난을 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완벽한 피난처는 바닷속에 살짝 잠수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술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장소로 피난 항해를 했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피난 잠수를 했다가 올라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슈퍼 태풍 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쏙 잠수를 했다가 다시 쏙 올라오면은 깔끔하지 않나 이겁니다. FCSU 플러스 그 적당한 곳에다가 빈 공간을 설계를 해 두었다가요.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다가 물 채우면 바닷속으로 잠수하고요. 물 비우면 도로 올라오질 거 아닙니까? 예, 플로팅 도크하고 뭐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반도체든 유전자 복제하는 거건 무인 자율 선박이든 전고체 배터리든 뭐 하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식을 더하고 빼서 그냥 실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돈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그 분야 1등 기업이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토착 공산 마귀떼가 국민 재산을 도적질을 하고 약탈하는 것을 막아내겠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그걸 딱 보면서 말이죠. 전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야, 저 양반 진짜 천재 맞네 싶더라고요. 저 양반 충신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아주 충직한 모습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지지하기로 했고요. 뭐 바로 그렇게 선언문 출마 선언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지금까지 틀리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욕지를 해야 되는 그 찌피아 수괴가 있죠. 찌피아라는 거는 찌제명의 마피아 범죄단체를 찌피아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수괴하고 그 수괴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가짜뉴스에 선동질로 날밤을 새는 그러면서도 범죄단체 비호 방탄질을 해야 되는 것들 하는 꼴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금 도적놈 아주 숭악한 도적놈을 잡았더니 검찰 독재한다고 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저거 자칭 민주화 운동파리 사기 도적놈들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민주화 운동파리 사기 도적놈들이 입만 열면은 뭐 과거 유신 독재, 군사 독재 이 지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로는 그 시기가 독재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민주화 운동파리 사기 도적대가 군사 독재라고 그렇게 욕질하던 그 유신 시절 50 시절에도 한국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도 사회 전체의 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최소한 국회에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일할 그 시간에 코인 도박질한 게 드러나면은 또는 더불어 돈봉투 살포한 것이 드러나면은 최소한 잘못했다 고개 팍 숙이고 사죄하면서 바로 의원직 사퇴라도 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 수사하는 검찰을 독재한다고 욕지를 해야 되니까 야 그야말로 이 아수라 국회판 깽판 국회 그냥 독사 새끼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네. 하여튼 돌아와서요. 이제 FCSU 플러스 그 다음에
LCO2C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무인 자율 운항해라 이거죠. FCSO 플러스 그 설비도 무인 자율 운전해라 이겁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토륨 기반의 MSR로 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청정 무탄소 에너지로 부근의 바닷물에서 직접 탄소 포집해서 이게 바로 다이렉트 오션 캡처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탄소 포집해서 거기서 바로 파묻어 버리면은 포집해서 파묻은 탄소 양만큼 탄소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게 보너스 수익도 실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CCS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다른 그림은 이제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은 적대적 M&A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현중이나 한화오션은 적대적 인수합병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아주 매력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중 따위를 적대적 인수합병 할 이유가 없죠. 저런 거 안 하죠. 그런데 앞으로 수년 지난 후에는 삼성중공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컨대 지금 시총 10조도 안 됩니다. 대주주 지분율 2조 원도 안 됩니다. 와, 글로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푼돈이잖아.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 주식 살 게 아니고요. 회사 전체를 사서 더 크게 한번 흔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데 뭐 주식 살 게 아니라 회사를 사버리자 이거죠. 예. 그럴 수도 있잖아. 예? 과거에 퀄컴이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 하려고 설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교하면은 삼성중공업은 뭐 쪼무레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삼성중공업 우호 지분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뭐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자사주 그 평균 단가가 대략 한 3만 원 좀 넘습니다. 그 말은 자사주 지금 오지게 처물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사주는 그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유상증자 할 동안에 자사주는 그 참여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단을 낮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물타기 하기에 지금 너무 좋은 그 시절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맞다면 그러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장기로 조달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 왕창 매입하는 게 매우 우수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대주주 지분율 너무 낮은 거 그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평가 이익도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장래에 신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할 때 이 새로운 성장 산업은 언제나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계속 추가해서 기업 변신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 가령 유력한 어떤 그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스타트업이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삼성중공업 기업 변신한다는데 당연히 해양 플랜트 그 신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문제는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지금 1만 원에 산 자사주를 그때 20만 원 넘어갔을 때 주식 스왑해버리면은 현금 한 푼도 안 들이고 원하는 그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그 천재 직원들한테 자사주로 성과급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사정 다 이제 종합하면은 자, 저 삼성중공업 주가 앞으로 상당 기간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냐. 가령 지금부터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본다면은 주가 상승률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중공업 아닐까. 뭐 이런 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